저는 수족냉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비유하기를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주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장갑도 끼고 수면 양말도 신고 털신도 신고 두꺼운 옷도 입고 핫팩도 대고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아무리 추위를 차단하고 열을 공급해도 속에서부터 뭔가 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수족냉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비유하기를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 비유합니다. 보일러에서 충분한 열이 생산이 되지 않아도 방이 썰렁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뜨거운 물이 돌지 않아도 방이 썰렁하고, 이불을 덮어놓지 않거나 또 창문을 열어놔도 방이 썰렁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 혹은 보일러의 성능이 떨어진 것은 몸의 활력, 순환하는 힘이 떨어진 것과 펌핑하는 힘이 떨어진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이 부족하다던가 부실한 영양 섭취를 했다던가 해서 양질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힘차게 펌핑해서 순환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 몸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열 생산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운동 부족에 빠진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마른 비만 여성이라던가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떨어진 노인들 혹은 만성질환 환자한테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관이 막힌 경우는 열은 생산이 됐는데 이 열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열 에너지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순환에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생성된 에너지를 이 저항을 뚫는데 다 소모하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단에서 정체되어 있겠죠. 붓기도 하지만 냉증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한약에서 담음, 어열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담음, 어열들이 물질적으로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고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나서 조금 개선됐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한약에서 어혈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는 좀 맑아졌어도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저항이나 몸의 힘들이 개선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놨다던가 이불을 덮어놓지 않은 몸의 상태는 피하 지방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얇은 경우를 발생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은 외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네일을 입는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 피하 지방이 얇음으로써 외부의 어떤 차가움을 차단하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열들을 쉽게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케이스들 중에 이런 경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서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약에서는 역시 수족냉증 동안 손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장부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에너지 생산과 순환의 기본적인 힘들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비위 기능과 폐 기능을 봅니다. 어떤 소화 기능과 호흡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양의 공급과 이것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이 비위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충분한 힘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말단까지 쭉쭉 보내주는 힘들, 심폐 기능과 비위 기능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체크하는 것은 간의 시스템입니다. 간은 우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자극, 외부 스트레스에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 간의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 반응, 이것들을 살필 때 간의 시스템이 순조로운가, 잘 소통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것은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 시스템은 몸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근본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치면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은 겁니다.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으면 기능이 원활하겠지만 배터리의 충전율이 떨어지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신장 기능들이 떨어지면 부족한 수면이라던가 부실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어떤 만성 질환, 그리고 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치 별에 생명을 다하면 차가운 행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몸이 점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부분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고 추위를 잘 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비위 기능과 폐 기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시스템의 기능들을 살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즉 몸이 차가워져서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일단 한의학에서는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이라던가 기름진 음식, 차가운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차가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의 열의 생성이라던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즉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게 어떤 냉증에 더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계절이 차가워지면서 감기 예방이나 추위를 덜기 위해서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올 겨울에는 구기수정가를 한번 만들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생강이나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능도 돕고 혈액순환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구기자를 더해서 어떤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추가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을 좀 누그러뜨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좀 더 편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말단까지 순환하는 힘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구기수정가를 올겨울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자주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처럼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건강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마치 내가 환자가 아닌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암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면 다음날 소화가 안 되면 나도 위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불면증이 치매와 유관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날 나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과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어서 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해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정보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환자였는데요. 그 환자는 이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부모가 모두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고 나쁘다는 음식, 생활습관 전혀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슬프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환자가 이제 항암 치료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늘 암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환이나 병이나 앞으로에 대한 너무 불안에 쌓여 살면 그조차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예비적 환자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처럼 살면 언젠가는 꼭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좀 더 제대로 알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만 하면 다 된다. 어떤 한 가지 방법, 특정한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란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계입니다. 신체만도 복잡한데 거기에 우리 생각, 감정,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뭔가 한 가지 변수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의 전체의 건강을 바꿔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는 다 좋았는데 우연히 그거 하나가 딱 안 좋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를 꼭 해야 된다, 뭐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의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의란 어떤 분들인가요? 어려운 병이나 특정한 병을 잘 고치거나 많이 고친 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그 명의를 만났다는 건 그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명의를 안 만나고 사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치료보다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치의들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이 주치의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건강에 관한 고민들, 질문들을 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여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접근성에 있어서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병이 별거 아닐 때 얼른 치료하고 뭔가 안 좋은 기미가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저는 명의를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는 루틴, 내 건강의 루틴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무 줄기가 굵어서라기보다는 땅 밑에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저력이 거센 비바람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내 성향에 맞는 건강을 위한 아주 간단한 루틴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거나 특별한 방법 이런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할 수는 있어도 내가 10년, 20년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따라서 아주 평범하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달지 내가 매일 아주 그냥 무심하게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루틴을 보험 들듯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루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10년 쌓이면 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고 믿는 구석들을 하나쯤 만드시길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